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 확률은 없지만 높은 확률의 매매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찍어 나가기 위한 전략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계좌의 우상향을 바라신다 하시는 분들, 좋은 종목을 바란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계속해서 올라온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현재 14,000명, 많은 분들의 관심하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2만 명까지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만 명 달성이 되면 여러분들께 또 다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또 배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 속 20배 성장 메타버스 미국이 올인한 메타버스 저평가 탑2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들었던 간단한 겉핥기식 내용이 아니라 왜 메타버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메타버스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꼭 확인하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주목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확산이 굉장히 강하게 확산이 되고 이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할 만한 가능성이라든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사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목하면서도 계속해서 조심스러움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확산세가 너무나도 강하고 많은 확산세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걸리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면 또다시 그 속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실제 오미크론 새 변이 출현했고 PCR 검사에서 먹통이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검출되지 않고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시장에 위협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이번 연도를 거쳐서 내년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현재 보여지고요. 이것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을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졌다 싶었다가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난리 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새로운 이미 많은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위기감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우리의 삶도 바뀌었지만 기업들의 방향성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그레이트 리셋 시기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그레이트 리셋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캐나다 토론토대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이다. 어, 그는 지난 1987년대 1870년대 미국이 장기 불황을 직면하면서 농촌 사회가 해체되고 대도시 공장 지대 중심의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렸던 현상을 1차 그레이트 리셋으로 불렀고 이에 이어서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이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끝나고 사상 최후의 장기 호황을 맞으면서 교외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것을 2차 그레이트 리셋으로 평가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레이트 리셋 시기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났냐면 바로 미국이 승리하는 구조가 나오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1위 국가라는 지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됐냐면 어, 패권 국가로서의 이 화폐를 얻게 됩니다. 패권 화폐, 달러 화폐를 얻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달러 화폐를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대단한 것을 안 하게 되더라도 돈을 찍어서 어떤 물건들을 사거나
어떤 경제를 부양시키거나 하기에 너무나도 유리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이 권력이 미국의 엄청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주식시장 엄청나게 크게 특히나 2000년도에 가까워질수록 엄청 큰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엄청난 성장세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 뒤에 이 달러 화폐 패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그레이트 리셋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그레이트 리셋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또다시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어떤 패권이 들어서냐?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똑같이 미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종이 달러에서 전자달러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 이 달러 패권 같은 경우는 이미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시기가 바로 언제였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였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 때 엄청난 무너짐, 경제의 최악까지 겪게 됐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찍어서 경제를 강제로 살리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강제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 나와주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찍게 됐고 돈을 많이 찍은 만큼 화폐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바로 달러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뭐 요즘에 부채 한도 협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또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화폐를 많이 찍는 것이 경제에 부담이 됐던 것이죠. 그때부터 미국 측에서는 미리 이미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바로 달러 화폐를 종이 화폐로 디지털 화폐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노력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비트코인의 붐을 가만히 방관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둔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글로벌 기업들, 그냥 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의 산업을 키울 때에는요, 돈이 되는 부분, 이 돈이 되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고 미래에 우리가 뭐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백날 하게 되더라도 이게 당장에 돈이 되지 않으면 연구할 만한 가치라든가 이것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도 이뤄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붐을 가만히 방관하고 어느 정도 수용시켜주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비트코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무엇의 지위가 하락하냐면 달러의 지위가 하락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등장 이유 자체가 애초에 타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없애버리고 중앙 집권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가 모두가 그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자유로워지자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성장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규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규제를 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방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죠? 방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과 많은 기업가들이 비트코인을 중화하게 되고 정확하게는 블록체인을 중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 측에서는 이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성장을 방관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충분하게 기술 투자를 통해서 발전된 블록체인을 기술을 가지고 뭘 할까요? 바로 디지털 화폐를 찍어낼 준비를 하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JP모건이 준비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CBDC를 바로 그 은을 기반으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죠? 미국의 FOMC 같은 경우에는 금을 기반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패권의 변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왔고요.
그 스타트를 끄는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이런 CBDC 패권의 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0 년도 이후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이후에 서서히 이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보급률 1위 2013 년도에 전국 전 세계 보급률 1 위로서 자리 잡게 됐는데요. 2010 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보급이 됐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화폐, 종이 화폐에서 달러 화폐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자 결제 통신 수단이 필요한데요.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스마트폰이 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것 이외에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긴 하지만 스마트폰의 현재 보급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요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급이 되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돼야 됩니다. 5G, 4G, 3G 통신이 성장해야 되고요. 지금 최근에는 6G를 탑재한 스타링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 같이 어느 정도 선진화된 국가들에서는 웬만한 것 어디 가도 다 데이터가 통신이 다 터집니다. 근데 후진국들에서는 통신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핸드폰만 어디서든 핸드폰 같은 걸 전자기기를 들고 있으면 어디서든 통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주 상공에 저 상공에 바로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을 띄워내는 겁니다. 진짜 이것은 이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라는 명분 하에 이 프로젝트 하에 이미 상용화에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최근에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소형 위성을 계속해서 쏴대면서 지구 어디에서든지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죠. 게다가 이러한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 해킹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해킹 문제를 해결하고 막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현재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 들어가고 있죠. 이 양자 컴퓨터도 결국에는 이러한 CBDC를 위한 큰 그림이었다. 패권을 이동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게다가 뭐 이런 패권의 어느 정도 결국 CBDC 전자적인 기기를 다루고 전자상에서 어떠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하겠죠. 이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저탄소, 탄소대, 저탄소제 뭐 혹은 제탄소 제로라는 명분하에 뭐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를 밀었는데요.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것을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이 원자력 발전을 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친환경적으로 갈 것이면 풍력하고 태양광 쪽을 선택하셔도 됐어요. 거기에 올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당장의 전기 사용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원전의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방사능 유출 분명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자력 발전 시대를 앞당겼고 미국이 주도해서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공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 하나만으로는 모든 전력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인공태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인공태양하고 원자력 발전은 뿌리가 근본이 비슷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시키는 거고요. 인공태양 같은 경우에는 핵을 융합시키는 겁니다. 뭐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다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근본은 뿌리가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핵 분열과 핵 분합을 핵 분열과 핵 융합을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에너지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점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더더욱 더 버리지 못하고 강력하게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미 이 패권의 교체, 이 그레이트 리셋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되어 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미 준비되어 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하에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기를 기점으로 바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총검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글로벌 금융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고요. 이것에서 미국은 자신들만 회복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회복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특히나 아시아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글로벌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미국 쪽으로 옮겨오게끔,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뿐만 아니라 공장들, 미국에 있는 서플라이 중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박살내고 미국 쪽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것들을 옮겨오는 전략들을 취했고요. 이것들은 먹히기 시작합니다.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계속해서 디폴트, 기업에 뭐 무너지고 있다, 기업이 파산할 위기다, 빚도 못 갚는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중국을 무너뜨리고 미국만이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전자달러, 전자 CBDC를 발행하기 이전에 패권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의 독보적인 회복을 위해서 판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화면 보이시듯이 미국의 민주당 1,400만 원 보조금 지급, 전기차 개정안 입법, 그러니까 전기차 정책을 강력하게 밀기 시작한 건데요. 이 이유는 심플합니다. 바로 내연기관차를 계속해서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밀게 되면요, 내연기관차도 결국엔 자동차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교체 주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체 주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정도, 10년에서 10, 길게는 20년까지 보는데 보통 10년 정도로 자동차 교체 사이클이 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교체 사이클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싹 다 바꾸게 되죠. 전기차로 싹 다 바꾸게 되는 정책들이 펼치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 사이클이 한 번 더 빠르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을 일부러 당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흐름에 맞춰서 2023년까지 이제 미국 본토에 양산할 지금 현재 배터리를 확보하고 배터리 공장을 짓고 하는 게 2023년에서 2024년에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강조할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강력하게 밀어지고 있느냐? 바로 반도체 사이클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반도체라는 것도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요. 슈퍼 사이클이 최근에 과거에 돌았었죠. 이런 슈퍼 사이클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반도체 수요가 필요하게 되고요. 많은 반도체 수요를 올려버릴 만한 키워드로 메타버스라는 것을 맞춰버리게 된 겁니다. 실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왜 주목되기 시작하냐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바로 가상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지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만한 매개체가 돼 버리게 되는 거죠. 비대면으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현재 시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시대에서 내 건강을 지키면서 많은 컨텐츠들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몰리기 시작한 거고요. 이러한 키워드를 지금 미국 주도에서 강조하게 되면서 키워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런 메타버스가 핫해지면 핫해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에 맞춰서 삼성도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반도체가 바로 DDR5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제 역할하고 제 컨텐츠를 다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방대한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반도체를 이 삼성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반도체 공장을 지어대기 시작했고요. 보통 이것도 2024년에서 25년도 사이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삼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인텔하고 지금 대만에 있는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방향성이 메타버스 쪽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시작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수요가 증장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늘어나게 되고. 그럼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메타버스가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5G라는 것이 도입되고 나서도 5G가 각광을 받지 못하고 5G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망 처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5G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5G를 이용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5G를 꼭 사용해야 될 만한 콘텐츠라든가 5G를 꼭 사용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5G가 욕을 먹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무엇을 이용하느냐? 사람의 오락, 엔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그 전 시간에는 이 게임 관련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강조해 드렸지만 게임 산업 못지않게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엔터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핫하죠. 방탄소년단, 콜드플레이, 마이 유니버스, 빌보드 핫 100 10주 연속 순위권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1위, 1위, 1위를 해왔던 너무나도 큰 기록이 있었죠. 이러한 기록이 있었던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참여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구매하고 자신의 자리를 구매한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접속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연장에서 이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련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하이브라는 주가가 신고가를 찍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서 엔터주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에 탑승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기업. 근데 이 하이브는 기존에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덜 상승한 종목 중에 한번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상장한 기업인 디어유라는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IPO 지금 현재 신규 상장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 78%를 엔터테이너 영입에 쓴다라고 할 만큼 적극적인 메타버스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기업을 제가 더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미 엔터에서 인정한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인 SM이라는 기업이 만든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SM 자회사 디어유, K-팝 그리고 스타와 소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도약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바로 디어유라는 기업이 주목할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함께 주목할 만한 종목이고요. 하이브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좀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져가시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보통 2-3개월 정도 3-4 길면 한 5-6개월 정도까지 보통 횡보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뭐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4개월 정도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3-4개월 차 아직 상장한 지 한 달 이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적어도 한 달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관찰을 하시면서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디어라는 주가가 메타버스 이슈를 타고 크게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운 걸그룹 에스파라는 그룹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4명이에요. 4명, 1명, 2명, 3명, 4명. 근데 옆에 한 명씩 더 붙어 있죠? 그 누구예요? 아바타라고 해서 이미 메타버스라는 것을 겨냥한 마케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준비된 자들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거겠죠. 게다가 뭐 SM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그 기획력이 없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메타버스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흐름에 맞춰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시장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종목, 특히나 엔터계와 엮여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께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혼자서 매매 투자하기 힘들다.
또 어떠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포착 자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추천 종목들, 그리고 시황들, 그리고 정리된 자료들, 테마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추천 종목입니다. 급등 추천 종목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저도 100% 확률은 아닙니다. 손절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충분히 높은 확률로서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3일같이 100% 이상 터져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추천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죠. 특히나 오늘 드렸던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기만 해도 9%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3에서 5%만 수익을 챙겨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런 수익들을 여러분에게 챙겨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시작 전 시황을 통해서 미국 지수는 어떻게 됐고 중국 지수는 어떻게 됐고 가장 중요한 변동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10년물 금리 주요 지표 내용들 쭉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 부분들, 전일자 상승 테마는 무엇이었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침 시황 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여러분 해드리고 있냐면 최근에 핫하게 주목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정리해서 싹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께서 응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응용하시면 좋은 건데요. 최근에는 전 주목하는 것은 경구용 치료제가 조금 더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도 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공정경제, 부동산 정책, 빅데이터, DDR5 실시간으로 맞춰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착 자료들 정리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초보 투자자분들, 혼자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여러분에게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각자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는 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앱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 스토어겠죠. 검색창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단기적으로 급등 추천주, 당일 급등할 수 있는 추천주, 그리고 당일 상한가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 포착 자료까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다운 버튼 누르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